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6장 요거 문제 세 문제만 풀어보면 16장이 끝나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뭐야? 전체 줄의 질량이 2.5g, 전체 줄의 길이가 0.8m,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장력이 325N 일 때 줄을 잡아 튕겼다가 놨더니 다음과 같은 파동의 모양이 생겼다. 이 진폭은 8mm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람다는 얼마냐? 파장은 얼마냐? 여기 나와 있는 n, 이게 차수라고 하죠. n. 그 다음에 f는 얼마냐? 우리 이걸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 다음과 같은 정지 파동은 두 개 합한 거.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걸 꼭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보면은 파장이 두 개네. 그죠? 두 개니까 이게 2람다네. 2람다가 L이죠. 그러니까 람다는 2분의 L이죠. 파장은 얼마야? L이 0.8m니까 0.4m.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가장 일반적인 식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L이 2분의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되죠. N이 물론 이건 0부터 되면 안 되지. 1부터 시작하는 다음과 같이 되는 건데, 람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까 2L 나누기 N인데, 지금 이게 2분의 L이 돼야 되니까 N이 4인 경우죠. N이 4인 경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양쪽 끝이 고정된 경우는 노드, 마디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양쪽 끝인데 그 중에 한 개는 빼. 한 개는 빼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마디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면 5개인데 그 중에 그거보다 한 개 작은 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에 2개는 있고. 진동수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V를 람다로 나눈 건데, 람다가 2분의 L이니까 L분의 2. 속도는 타우를 뮤로 나눈 거니까 타우가 있고, 뮤. 단위 길이당 질량이니까 M을 L로 나눈 건데,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진동수를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숙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아주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를 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뭐야? 길이가 L인 곳에다가 과장돼서 크게 그렸는데, 여기서 질량 M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 여기서 부르르 떨게 만들어서 아주 요 진폭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고정단, 픽스드 엔드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양쪽이 고정된 거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역시 N이 4네. N이 4죠. 그 다음에 요 선밀도를 뮤라고 하면, 여기 다 써있네. 요게 120Hz로 흔들면 이게 120Hz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 M이, 이때 질량 M이 그럼 얼마냐? M은 뭔가? M은 저게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mg니까 장력이 mg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장력이 mg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F는, 여기서 우리 지난번처럼 F는 아까 본 것처럼 2L분의 NV.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우리 지난 조금 아까 했지? F는 람다분의 V인데 람다가 N분의 2L이니까 2L분의 NV.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이거는 V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타우를 뮤로 나눈 거야. 근데 타우가 어떻게 주어지죠? 이 경우는 당연히 조금 아까 본 것처럼 mg지 뭐.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뭐뭐 하냐면 F는 120Hz로 주어져 있고, N도 4고, L도 주어져 있고, 뮤도 주어져 있으니까 저 식을 M에 대해서 풀면 되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ELF
ELF 나누기 N의 제곱은 mg 나누기 뮤니까 m은 g분의 뮤 4l제곱 f제곱 n제곱. n이 얼마야? 4잖아. 16. 그러니까 4g분의 뮤 l제곱 f제곱. 그래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내가 집어넣은 값을 구했는데 이걸 다 계산하면 유 숫자가 3개지, 2개지 0.8 kg. 그래서 0.846 뭐 이렇게 나오지만 뭐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럼 m이 1kg이면 정지 파동이 가능하냐? m이 1kg이면 요거를 내가 다시 쓰면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요 식이 가능하려면 여기서 n이 정수로 나와야 되죠. 그럼 n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4l제곱 f제곱 나누기 n제곱이 뮤분의 mg야. 그러면 n제곱은 이쪽으로 가니까 mg분의 4뮤 l제곱 f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4에다가 1.6이니까 얼마야? 1.6 곱하기 10의 킬로그램으로서 마이너스 3승 1.20의 3제곱 120의 제곱 나누기 1kg 곱하기 9.8. 이걸 계산을 하면 n이 대략 3.68로 나오죠. m이 1이면. 그러면 문제가 있죠. n이 정수여야 되는데 정수가 안 나오고 저렇게 유리수 혹은 뭐 다른 정수가 아닌 수가 나오면 정지 파동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오케이. 쉽네. 그 다음 건 뭐야? 마찰이 없는 면에 이건 뭐야? 줄로 이걸 매달아 놨네. 이거는 길이가 L, 질량이 스몰 m. 요거는 질량이 large m. 이렇게 매달아 놨을 때 여기다가 딱 튕기면 이 횡파가 가로파동이라는 뜻이에요. 가로파동이 요걸 지나가는 시간을 구하려면 속도를 구하면 되죠. 속도를 구해서 이 길이 L을 속도로 나누면 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는 아까 매질에서 지나가는 거는 스퀘어 루트 뮤분의 타우니까 타우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타우는 어떻게 구하나? 근데 우리 줄의 장력. 여기서 그러면 mg. 그다음에 수직항력 n. 줄의 장력이잖아. 이 세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누면 이게 세타가 될 테니까 mg sin 세타가 t야. 됐네. 그러면 large m 혹은 타우. 그러면은 뭐야? V는 스퀘어 루트 타우 오버 뮤니까 스퀘어 루트 뮤는 뭐야? m을 l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mg sin 세타 뮤로 나눈 거니까 m분의 l. 따라서 걸린 시간은 l을 v로 나누면 되죠. l 나누기 v. gl sin 세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위에다 안으로 집어넣으면 mg sin 세타.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네. 다음과 같이 우리 봤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가로파동 뭐죠? 예를 들어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줄을 흔들었을 때 전달되는 파동에 대해서 봤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소리, 이제는 세로파동을 봅시다. 세로파동은 뭐냐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관이 있어요.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있고 그 안에 공기를 채워놓고
이쪽에서 피스톤으로 막 흔들어. 피스톤으로 막 흔들어. 막 흔들면 그럼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예를 들면 펄스를 탁 준다고 하면 그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딱 압축이 되겠죠. 어느 부분이 딱 압축이 되면 압력이 크니까 이쪽으로 그 주위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을 테고 이게 팽창하려고 하죠. 그럼 팽창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압력이 작았던 기체가 눌리니까 다시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다시 또 옆에 있는 거를 해서 다시 말하면 펄스가 이렇게 압력 차이가 쭉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처음에 가로 파동은 줄의 변이, 매질의 변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그러면 공기층이 있으면 공기층이 평형 위치에서 얼만큼 움직였나 그거에 대해서 진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사실 그거보다는 압력의 차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P, 속도가 압력이 P, 아무런 펄스가 없을 때 P, 그 다음에 소리의 전달 속도가 V, 소리의 전달 속도가 V라고 할 때 그럼 소리의 전달 속도를 어떻게 우리 구하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보냐면 이거 잘 봐야 돼. 공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리니까 헷갈리지만 우리 요 안에 그 펄스가 이렇게 펄스가 지나가는 부분이 펄스가 팍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간다고 칩시다. 펄스가 쭉 지나가는 거. 펄스가 쭉 지나가는데 펄스가 지나가는 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펄스랑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펄스랑 같이 움직이는 관측자가 펄스를 봐. 그럼 정지해 있죠. 펄스는 정지해 있죠. 펄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펄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펄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같이 이렇게 펄스랑 같은 속도로 움직여. 그럼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소리의 속도죠. 펄스가 움직이는 속도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럼 어떻게 되나? 이 펄스는 정지해 있죠. 내 좌표기에서. 정지해 있으면 거기서 앞에 있는 공기 기체들이 쫙 밀려 들어오는 거죠. 밀려 들어와서 뒤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아. 그럼 여기가 압력이 좀 높은 P 플러스 델타 P. 여기서 속도가 일반적으로 이거랑 다를 수 있죠. 이 안에 밀도가 다르니까. 그럼 여기서도 V 플러스 델타 V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공기층 단면적이 A이고 A인 폭이 델타 X인 공기층이 이쪽으로 쑥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사실은 우리가 펄스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 원래는 펄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가다가 여기를 딱 들어와서 그 펄스가 있는 압력 차이가 있는 요 경계면에 딱 왔을 때 요때 요 공기층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서 우리 뉴턴의 방정식을 써보자는 거예요. 좋았어. 그럼 가속도는 들어와서 여기서 V로 들어왔다가 델타 V가 되고 요게 여기서부터 요 안으로 쑥 들어가는 시간이 델타 T라고 하면 요 바깥에 있다가 바깥에 P인 곳에서 P 플러스 델타 P까지 완전히 쑥 들어가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그럼 그 안에 속도가 마지막이 V 플러스 델타 V고 처음에 V니까 평균 가속도는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누는 얘기죠. 델타 T 동안 V가 델타 V만큼 변했으니까. 오케이. 저건 알고. 그 다음에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뭐 중력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여기서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 압력이 P라고 하면 P 곱하기 A죠. 이쪽은 P 플러스 델타 P A지. 그래서 압력 이쪽이 양수라고 하면 요 차이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마이너스 p 델타 a,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고, 요게 뭐냐면 m 곱하기 a,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델타 b 나누기 델타 t가 a고, 앞에 있는 게 m이 뭐야? 요 델타 x가 v 곱하기 델타 t죠. 요게 v라는 속도로 델타 t만큼 들어가면 되니까 그게 델타 x, 요게 델타 x예요. 델타 x 곱하기 a 면적, 그럼 요거 부피죠.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요게 바로 질량이죠. 다 구했어. 다 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양변에서 a가 없어지고 남은 걸 정리를 하면 델타 t는 델타 v가 있고, 델타 t는 여기서 이렇게 상쇄가 되고, 남은 걸 쓰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델타 t 없애, a도 없애. 그러면 로 b는 여기서 로 b만 남겨놓으면 마이너스 델타 p 나누기 델타 v, 양변의 v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얻었어요. 이 식을 얻었는데 속도는 잘 모르는데, 우리 속도를 이제 속도의 요 델타 v를 속도로 나눈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럼 여기 바깥에 있다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늘어나니까 부피가 좀 줄어들죠.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냐 봅시다. 전체 v 중에서 부피가 줄어든 거, 델타 v는, 전체 부피는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단면적 곱하기 델타 x, 델타 x가 v 곱하기 델타 t, 여기서는 v 플러스 델타 v에서 v 플러스 델타 v로 됐으니까 늘어나는 게 요만큼, a와 델타 t로는 v. 그러니까 속도 v분의 델타 v가 사실 부피에 대한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 마지막 항은 우리 지난번에 탄성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나오는 부피 팽창률이에요. 그죠? 스트레인, 변형과 변형력이 있을 때 부피 팽창률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건 이게 양수죠. 그래서 이걸 B라고 하는데, 왜 이게 P가 커지면 델타 V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는 양수죠. 그래서 이걸 부피 팽창률이니까. 그거 쓰면 V는 부피 탄성률에다가 밀도로 나눈 거. 스퀘어루트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소리 속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해놓고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뮤분의 타우였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줄에서 파동이 진행하려면 위에 거는 탄성적인 성질, 밑에 거는 질량에 해당되는 관성적인 성질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밑에 로는 이제 선이 아니라 부피니까 부피에 해당되는 관성, 단위 부피당 질량, 여기는 요 탄성률, 탄성에 해당한 것. 요 나타내는 양은 같지만 물리적인 의미로 탄성. 그다음 탄성, 관성의 비율로 나타낸다는 특징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좋았어. 그래서 이제 보면 조금 아까는 펄스를 봤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펄스가 아니라 진동하는 거, 조합파동. S가 뭔가? 이게 여기서 진동을 하는, 평형 상태에서 진동을 한다면, 요 가운데 아주 작은 공기층을 보자 이거예요. 요 작은 공기층을 보면, 요 공기층을 확대해서 이만큼 됐어. 공기층을 크게 보면 이렇게 돼서, 그 안에서 요게 평형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 평형 위치에서 진동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진동하는 걸로 볼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진폭이 SM이고. 그래서 SXT는 SM 코사인 KX만. 불편하죠, 굉장히. 왜? 아니, 파동은 사인으로 쓰기 때문에요. 근데 왜 다 코사인으로 쓰나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걸 이용해서 압력의 변화를 쓸 거예요. 이거 나중에 유도를 계속하겠지만 압력의 변화는 이렇게 써야 압력의 변화가 우리가 잘 아는 사인 kx-오메가 t로 되는데 우리 그거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s가 이렇게 주어지면 한번 써보자. 그런가? 뒤에 안 나오나? 여기 나오는구나. s가 그렇게 주어지면 이제 보면 되지. 왜 그렇게 되냐? 아까 식을 보면 델타 P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요게 바로 부피 탄속률에 대한 정의가 이걸 이렇게 나눈 거였는데 이렇게 곱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진동하는 거면은 전체 아까 본 전체로 움직이지만 이 중에서 보면 S만큼 떨어져 있는 우리 평형점에서부터 S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델타 X라는 공기층을 볼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긴 하죠.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보면 V는 공기층 A 곱하기 델타 X, 델타 B는 고점에서 평형된 위치에서 벗어난 거 A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고, 델타 P는 그래서 따라서 요걸 집어넣으면 A는 상쇄되고 마이너스 델타 S 나누기 델타 X. 근데 이거는 주어진 시간에서니까 요거는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B하고 S에 대한 편미분이죠. S가 X와 T의 함수니까. 요걸 구하면 마이너스 K. 사인으로 주어졌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델타 P는 BKSM 사인. 요 앞에 있는 요 양을 델타 PM, 진폭으로 쓰는 거죠. 진폭, BKSM. 그 다음에 사인.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압력의, 평형 상태부터의 압력의 차이가 다음과 같은 진행하는 파동이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델타 PM은 얼마냐? BKSM인데 B가 아까 로 V 제곱이죠. 왜냐하면 V는 B를 로로 나눈 거에 스퀘어 루트니까 로 V 제곱 KSM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 중에 V 중에 하나를 어떻게 쓰나? V가 오메가 나누기 K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로 V SM 하고 B 곱하기 K가 오메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여기는 이 형태로 쓸 수 있어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마지막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평형점에서부터 평형점이 아니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진동을 하는 요 요소 델타 X라는 요소가 평형점에서부터 S만큼 떨어졌을 때의 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동하는 거, 델타 X라는 두께가 진동할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변이에 대한 진폭을 S라고 하면, SM이라고 하면 압력에 대한 진폭은 다음과 같이 사인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유도 방법은 복잡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요거만 보면 뭐죠? 가로 파동에서 줄의 변이를 본 거랑 똑같은 형태죠. 다만 여기서 다른 거는 줄인 경우에는 변이가 X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하면 변이가 Y방향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 경우는 세로 파동이니까 파동이 진행이 X방향으로 진행하면 압력 변화도 방향이 X방향으로 그렇게 향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 이외에는 우리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역시 소리도 간섭을 해요. 파동이니까. 소리도 파동인데, 자, 그래서 여기 멀리서 보면 점처럼 보이는 스피커,
여기 스피커. 그래서 똑같은 위상 상수가 똑같은 파동을 여기서 보냈다 이거예요. 보내서 전 P에서 들으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랑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 여기서는 어떻게 들리냐? 두 개를 더해서 들으면 되죠.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니까. 그럼 더해서 들으면 당연히 여기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 근데 우리 간섭 현상은 sin kx-오메가 t라 그랬잖아. 우리 아까 파동은 sin kx-오메가 t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여기까지 요거 t가 고정돼 있으면 sin kx네. 그러면은 이제 요 안에 있는 위상이 변하려면 t가 고정돼 있으면 위상이 변하려면 x가 여기서 오는 거리가 L1이고 여기서 가는 L2면 두 개 여기서 하나는 KL1 하나는 KL2니까 거리 차이에 의해서 위상 차이가 생기죠. 오. 그래서 원래 파동에서 간섭을 볼 때는 두 파동의 상대적인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데 두 개가 이렇게 다른 점에 떨어져 있으면 그 위상 차는 요 거리의 차이, 경로의 차이로 줄 수 있어요. 경로차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 경로차가 여기서 요게 2파이가 되면 이게 2파이가 되면 한 파장 차이 나는 거죠. 2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그래서 이게 델타 L이 람다의 몇 배냐? 람다의 정수배. 델타 L이 람다의 몇 배냐 하는 거는 1람다가 파장 하나가 2파이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다가 KL 람다를 집어넣으면 그게 K 람다가 2파이니까. 그래서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냐 하는 거는 그때 생기는 위상차가 2파이의 몇 배냐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관계가 성립해요. 이 비례관계가 성립하지만 그걸 말로 하면 파동이 간섭할 때 두 개가 나오는 위치가 다르면 위상 차이는 경로차로 주어진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만약에 두 개가 나오는 빛이 여기서 세기가 소리의 파동의 진폭이 그리 다르지 않다면 두 개를 더하면 보강 간섭은 파이가 2파의 정수배. m이 이때는 항상 이렇게 정수라고 썼을 때는 정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봐야 돼요. 정수가 0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심축에 있는 곳에서는 두 개의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 차이가 경로 차이가 0이죠. 2파m. 그럼 2파이로 나누면 그게 델타분의 요게 정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로차가 람다의 정수배이면 완전 보강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럼 완전 상쇄 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정수배 더하기 반파장이면 되겠네. 그래서 뭐냐면 이 차이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우리 이런 거를 반정수, 정수의 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정수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half integer라고 해요. half integer는 정수 사이에 있는 반에 있는 정수 사이에 가운데 있는 거.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2n 플러스 1. 홀수를 2로 나누는 걸 우리 반정수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 그때는 2n 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우리 완전 상쇄 간섭이 되죠. 그 사이에서는 중간 간섭을 일으킨다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문제죠. 문제가 점으로 된 음원이 이렇게 D만큼 떨어져 있고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D만큼 떨어져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각각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D가 내는 소리의 파장이 람다라고 하면 요 둘 사이의 간격은 파장의 1.5배라고 치자 이거예요. 1.5배라고 치면, 그리고서 내가 뭐 한 일 없지. 멀리서 여기서부터 요게 거의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멀리서 보면, 멀리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면 경로차가 여러 종류로 생기죠. 그럴 경우에 한 바퀴 삥 돌 때 완전 상쇄 간섭이 몇 번 일어나냐. 다시 말하면 하나도 안 들리는 경우. 그 다음에 소리가 가장 큰 거, 완전 보강 간섭은 몇 번 일어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선 이거를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횟수만 보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야 되지만, 횟수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요 두 음원의 수직이등분선 위에서는 들어오는 경로차가 없죠. 경로차가 0이야.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 있으면, 아까 요게 D인데 여기랑 경로차가 1.5 람다죠. 여기서는 1.5 람다야. 반대서도 1.5 람다죠. 그러니까 여기 0 람다, 0 람다, 1.5 람다, 1.5 람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0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1.5까지 슬슬 증가하겠지 뭐. 증가하다 보면 어딘가는 1람다가 되는 곳이 있죠. 1.5 람다에서 0으로 되려면 어딘가는 또 1람다가 되는 곳이 있죠. 여기서 0람다에서 요거 절대값 차이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0에서 다시 1.5로 증가하면 어딘가 1람다가 되는 곳이 있어. 됐죠.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터가 영 상태가 안 좋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그래서 보면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곳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곳이 완전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래서 완전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곳을 한 바퀴 돌면 6번 생겨요. 그럼 완전 상쇄 간섭은 반이니까 여기 어딘가 0.5 람다가 있겠지. 여기 1.5 람다가 있고, 여기도 어딘가 0.5 람다가 있겠지. 여기도 1.5 람다, 0.5 람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완전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것도 6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크게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점점 작아져서 전혀 안 들렸다가 점점 커지면서 다시 또 세게 들렸다가 작아지면서 안 들렸다가 점점 세졌다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죠.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러면은 파동이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에너지가 얼만큼 전달되느냐를 보는데, 우리 똑같이 운동 에너지 2분의 1 dm 소리 속도의 제곱, 소리 속도가 아니라 이건 매질의 음파의 전달 속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하는 걸 봐야죠. 운동 에너지를 봐야 되니까. 아까 S를 쓴 거에 시간에 대한 미분, 아까 코사인을 썼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DK는 2분의 1, 요게 DM이 로 A dx,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사인 제곱. DK, DT는 DT를 양변을 나눠주면 2분의 1, dx, DT가 소리의 속도 V죠. VS랑은 다르죠. VS는 매질이 진동하는 속도고, V는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죠. dx, dt. 이렇게 해서 오늘 신경 쓰이는데 다음 같이 주어지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인 제곱은 평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거의 반. 하지만 이게 매질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랑 탄성 에너지의 평균, 우리
용수철인 경우에 우리 많이 했었죠. 그 경우처럼 2배. 요거의 2배. 2배가 바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죠.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우리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는 요건 에너지고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죠. 그리고 그 일률과 단위가 같아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근데 우리 소리 경우에는 소리의 세기,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소리의 세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래서 우리 요 I를 쓰고 세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에너지를 다한 같이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를 보면 요거의 2배라면 2분의 1로 A로 나누니까 V 오메가 제곱 S입니다. 역시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생물체에서 감각기관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하죠. 감각기관이 있는데 감각기관의 특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가 사실 살아남는 이 환경이 그렇게 살기 편한 곳은 아니에요. 살기 편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싶어 해요. 능력을 최대화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소리도 아주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 물론 그보다 아주 큰 소리면 또 못 듣겠지만 아주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 눈으로 볼 때도 아주 어두운 빛에서부터 아주 센 빛. 근데 보통 그 차이가 보통 뭐 10에 아주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라는 게 이거죠. 소리의 세기랑 아주 크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는 한 10에 10승, 10에 20승 정도 차이가 나요, 세기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각기관이 뭐 이렇게 측정기기라고 하면 바늘이 10에 20승 밖에 돌아야 되죠. 대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감각기관은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대부분의 감각기관은 이런 거에 로그로 받아들여요. 로그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감각기관이 있는 것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로그도 놀랍게도 그럼 로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밑에 밑이 얼마냐? 밑이 10이야. 밑이 10인 로그로 받아들여요.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측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세기를 원래 요거지만 그거를 우리가 소리의 단위를 데시벨 dB라고 쓰고 소문자 D, 대문자 B로 쓰고 벨, 전화, 그라함 벨 이런 전화 만든 사람 기념하기 위해서 벨, 데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0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사죠. 데시벨 이게 이렇게 쓰고 10데시벨 로그 밑이 10인 거를 로그라고 쓰죠. 밑이 베이스가 우리가 잘 아는 오일러에서 나오는 2인 경우에는 우리 흔히 이렇게 쓰죠. 로그 10을 보통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써요. 밑에 ln이라고 쓴 거는 사실은 내추럴 로그를 줄여서 저렇게 쓰고 밑에는 그냥 로그고 이렇게. 그래서 그 로그야. 그래서 로그 i 나누기 i 제로. 그래서 i 제로는 이게 굉장히 임의로 쓴 건데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정할 때 흔히 얘기할 때는 i 제로 뭐 기준이 있어야 되죠. 로그를 쓰려면. 왜냐하면 요 안이 차원이 없는 양이 돼야 되니까. i 제로.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 사람마다 다르죠. 들을 수 있는 세기가. 우리가 1야드가 한 팔의 길이라고 했는데 팔 길이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표준으로 정한 게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제곱미터. 일률 나누기 놀. 요거인 거.
그래서 뭐냐면 요걸 데시벨의 단위로 써요. 그래서 뭐냐면 아주 작은 소리를 들으면 제일 작은 소리 I 제로인 빛의 세기, 소리의 세기를 들으면 로그 1이죠. 0이죠. 아주 작은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의 데시벨이 0데시벨이에요. 그거의 10배면 이게 로그 10이죠. 로그 10은 1이죠. 10데시벨이에요. 100배면 100데시벨이죠. 이거 좋아. 1000배면 아니잖아. 100배면 10에서 2잖아. 20데시벨. 1000배면 30데시벨. 로그 스케일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강의실에서 듣는 소리는 물론 소리가 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평면 스피커에서 나가면 앞에서나 뒤에서나 세기를 똑같이 듣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소리가 이렇게 퍼지죠. 이런 것을 구면파라고 해요. 소리가 좀 퍼지니까 가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만큼 세기가 감소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P라는 일정한 일률로 에너지를 내. 그럼 반지름 R인 곳에서의 세기는 여기가 I는 어떻게 되죠? P 나누기 4파이 R 제곱이죠. 단위 면적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R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R 제곱분의 1로 작아지죠. 그래서 대략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듣기로는 한 5, 60데시벨. 전투기 비행기 소리를 가까이 들으면 한 200데시벨. 되게 이제 그 정도 사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시벨이라고 나오면 이제 거의 뒤에 있네. 소리의 세기.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으로 본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소리의 세기가 이렇게 주어서 R제곱분의 소리의 진폭은 여기 R제곱분인데 소리의 진폭은 아까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소리의 진폭은 R분의 1. 그 제곱을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그거는 점일 때 그렇고 이렇게 길이가 긴 경우 예를 들면 이게 긴 도선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나서 소리가 탁 여기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는 경우 혹은 여러분들이 요새 나오는 스피커 중에 이런 게 있죠. 스피커가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지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거 있죠. 길쭉하게 나온 거는 멀리서 보면 이쪽 폭은 죽고 길게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주어진 곳에서 이렇게 쭉 물론 이쪽으로 이렇게 새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리 R인 곳, 길이 L인 곳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갈 때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소리의 세기는 여기서 전체에서 P라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P라고 나오면 P 나누기 A인데 이건 스피커 혹은 스파크에서 나오는 일률. 그 다음에 이때는 일로 나가는 거는 일루는 소리가 안 나고 옆으로만 나간다고 하면 이때 면적은 2파이 R L이죠. 일단 R분의 1이죠. 1차원으로 되면 점이면 R제곱분의 1, 1차원이면 R분의 1. 그 다음에 전체 면적으로 무한히 먼 평면에서 소리가 나오면 R에 무관한 우리 그런 경우가 되죠. 자, 그래서 소리는 악기는 뭐냐면 이제 그중에서 특히 관악기. 우리 지난번에 양쪽 끝을 고정시키고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줄이나 그런 걸 볼 때 양쪽 끝을 고정시키고 그걸 진동을 시킬 때 어떤 공명이 일어나는가, 그때 나오는 특정한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악기에 해당되는, 소리에 해당되면 현악기에 해당되는 경우고, 이제는 관악기 경우, 관악기에서 소리가 나죠. 관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관악기가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관이
이렇게 양쪽 끝이 뻥 뚫린 게 있죠. 양쪽 끝이 뻥 뚫린 게 뭐가 있나? 뭐 파이프 오르간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죠. 필히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반드시 수행 과제를 해야 했던 리코더 한쪽에 막혀 있죠. 왜? 입으로 막고 불죠. 한쪽에 막혀 있죠. 플룻 같은 것도 한쪽에 막혀 있죠. 뭐 다른 클라리넷도 막 오보 같은 건 양쪽에 뚫려 있죠. 하여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소리인 경우에 악기인 경우에는 관악기인 경우 양쪽이 뚫려 있는 경우 한쪽이 막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양쪽이 뚫려 있는 경우를 봅시다. 양쪽이 뚫려 있는 경우는 요 안에서 정지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정지 파동이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기타 줄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건 뭐냐면 기타 줄 같은 경우 양쪽을 꽉 고정시켰으니까 여기서는 매질이 진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경우는 요 끝에서 공기가 마음대로 진동을 해요. 아까 기타 줄에서는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끝이 어떻게 돼야 되죠? 마디가 돼야 되죠. 여기서는 반대로 여기서 배가 되는 엔티노드가 되는 경우를 보면 된다. 그래서 보면 그 중에서 제일 파장이 긴 게 여기서 배. 그냥 가운데 마디가 없이 이렇게 되면 파동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파동이 되려면 적어도 안에 마디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진동을 한다. 이렇게 진동을 한다. 이런 모양. 이게 뭐야? 파장에 이게 하나 더 있어야지 한 파장이죠. 그죠? 이게 반파장이에요. 이게 반파장이야. 이게 2분의 람다야. 그럼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이건 한 파장이죠. 람다야. 그 다음 건. 아씨, 그리기가 어려워지네. 이렇게 되니까 한 파장 반. 2분의 3 랍다. 이렇게 쭉 되니까 뭐냐면, L이 여기서도 그때 아까 기타 줄처럼 2분의 람다의 정수배면 되네. 이걸 뒤로 바꾸면 람다는 2L 나누기 이렇게 되죠. 우리 기타 줄이랑 똑같은 혹시 N은 차수, 여기서는 우리가 차수라고 부르는 하모니 넘어가 차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우리 아까 양쪽 끝을 고정시킨 경우에는 양쪽 끝 두 개를 다 포함하니까 마디수가 한 개 더 늘지만 여기서는 이 차수가 바로 마디의 수예요. 마디 하나 있죠. 두 개 있죠. 여긴 세 개 있죠. 소리요. 요 조건을 쓰고 F는 람다분의 V. 요 아까 쓴 거랑 똑같은 결과를 기타 줄이랑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양 끝이 열린 관. N이 2인 거. 한쪽 끝만 열리면 이제 좀 복잡해. 한쪽 끝만 열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꽉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소리 파동이 진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고정된 줄과 같이 이쪽 끝이 고정된 끝이고 이쪽은 자유로운 끝, 고정단 자유단, free and fixed 이렇게 우리 생각해서 이쪽에선 그럼 반드시 마디가 돼야 되고 여기선 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파장이 긴 게 이거죠. 근데 이건 4분의 1 파장이야. 그죠? 이게 여기까지 와야지 반파장이고 한 파장이죠. 그래서 요거는 L이 4분의 람다야. 그 다음 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반파장과 4분의 1, 4분의 3 파장이죠. 그러니까 L이
4분의 3 람다야. 이거는 한 파장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5 람다지. 4분의 5 람다. 이렇게 쭉 가는 거를 보면, 규칙성을 보면 이 경우는 L이 4분의 람다의 EM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M이 어떻게 되나? 0, 1, 2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밑에서 쓴 것처럼 4분의 람다인데 N 정수인데 아무 정수나 되는 게 아니라 홀수만 N이 1, 3, 5 어떤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써도 여러분들이 그 N이나 M 값이 무엇인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이걸 뒤집어서 쓴 게 람다는 N분의 4L 다음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진동수는 이렇게 쓰면 아, 진동수가 요거의 반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1, 2, 3으로 가고 요거는 1, 3, 5로 가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차이는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뭐냐, 내가 뭐 한 10여 년 전에 어디 뭐 신문에 컬럼을 쓰라고 해서 컬럼을 쓰다 보니까 쓸 게 없어. 그래서 쓸 게 없는데 뭔가 그래도 그냥 일반 물리학 교재에 있는 책에 얘기를 쓰면은 너무 식상하니까 뭔가 나도 좀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보면 그때 마침 내 아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향악단 연주 같은 데 내가 많이 갔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요새 또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면 어떻게 되죠? 앉아 있으면 처음에 제일 바이올린 주자가 나와서 인사를 해. 박수. 그럼 사람들이 쫙 와. 딱 와서 제멋대로 조율을 해. 제멋대로 막 자기. 그러다가 악장이 하고서 딱 하면 오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불죠. 그럼 그 소리에 맞추는 거예요. 왜 오보가 할 때, 교향악단이 할 때 오보 소리로 맞추는지 알아요? 딴 거는 다 줄을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오보는 아무것도 안 하고 훅 불면 A음이, 라음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되고 훅 불면 라음이 나와요. 거기에 맞추는 거야. 모든 악기를 라음에다 맞춰. 그래서 막 연주를 해. 그러고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다음 거 보려고 그러면 이제 바로 와서 연주를 하면 되잖아. 근데 또 다시 와서 악장이 와서 오보가 부 불면 또 다시 맞추죠. 그래서 내 생각은 아니 악기가 비싸다며. 악기가 잘 맞을 텐데 왜 이렇게 자주 이걸 맞출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그럼 이걸 왜 자꾸 맞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온도가 이렇게 무대에서 조명을 쪼이면 조명이 세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온도가 올라가면 줄은 그러니까 현악기는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선밀도는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지 않지만 장력은 온도가 늘어나면 줄이 많이 늘어나니까 장력이 줄어들죠. 장력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밀도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장력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드니까 전달되는 속도가 그 안에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작아져. 현악기인 경우에. 이게 작아진다는 건 뭐죠? B는 F 람다잖아. 그죠? 근데 현악기는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공명 진동수를 주는 람다는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F가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드니까 현악기는 무대가 뜨거워지고 좀 있으면 소리가 낮아져. 줄이 늘어나니까. 그죠? 관악기는 부피 팽창률은, 위에는 부피 팽창률은 온도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다만 기체는 부피가 확 늘어나죠. 온도가 조금만 늘어나면 확 늘어나요. 이게 요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밑에 게 많이 늘어나요. 이게 온도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 따라서 진동수가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 소리를 맞춘 다음에 한 30분 정도 연주하면서 무대 조명을 받으면 현악기는 소리가 처음 맞춘 것보다 낮아지고 관악기는 처음 맞춘 것보다 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맞춰야 돼.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이다. 이거를 신문에 컬럼에다 써야 되겠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어봐.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한 건데 안 맞으면 나만 개망신, 전국에서 내가 개망신을 당하는 경우네. 그래서 여보, 조율을 하고 나면 첼로는 소리가 낮아지고 관악기는 소리가 높아지나?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알았어? 이걸 쓰면 되겠다 해서 칼럼으로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내가 대학원생이 입학할 때 면접 문제 시험 중에 하나예요. 왜 교향악단은 처음에 한 번만 조율하면 되지 중간에 왜 다시 한번 조율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나는 입학시험 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악명 높은 교수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섞으면 그 파장이 다르죠.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는데 왜 피아노에서 도와 미를 치면 뇌가 안 들릴까? 그럼 화음이 안 들리죠? 이제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몇 년 후에 내가 심사위원회에서 떨어졌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대. 그래서 사실 그게 좀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그래서 도와 미를 치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더하면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도와 미를 치면 왜 레가 안 들리나? 다음 학기에 빛에 대해서 공부하면 그때 내가 답을 주도록 합시다. 자, 소리에 대한 현상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놀이, 영어로는 비트라고 해요. 비트랑 도플러 효과가 있어요. 맥놀이는 뭐냐면 진동수가 비슷한 소리를 보내요. 진동수가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와우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소리 현상이 들려요. 그걸 우리가 맥놀이라고 해요. 비트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되나 봅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두 개가 똑같은 파동처럼 보이네.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뜨면 똑같아 보이네. 이게 진동수가 조금 더 큰 것 같죠? 좀 더 빨리 진동하는 것 같죠? 이 사이 폭이 좀 약간 좁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 차이가 거의 없는 거 하나는 우리 두 개의 진폭은 같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귀를 한 곳에서 들으니까 x는 0이라고 놓고 코사인 오메가 t 1t 하나는 코사인 오메가 2t 두 개가 오면 어떻게 하나? 더하면 되지. 중첩의 원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는데 이번에는 전에는 사인 더하기 사인인데 이번에는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공식 이걸 집어넣으면 2배 코사인 요거 2배 요거죠. 그러면 시간에 유전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차이가 거의 없으면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는 거의 오메가 1이랑 같아. 오메가 1과 오메가 차이가 저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차이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그냥 오메가 T고 요거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오늘따라 유난히 그러네. 작으면은 이게 아주 0에 가까우면 거의 T가 변해도 잘 변하자니까 거의 일정하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건 천천히 변하고 이건 빨리 변해요. 천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걸 곱해서 쓰면 우리 지난번에 뭐죠? 감쇄 진동할 때 우리 두 개를 본 것처럼 이럴 때는 천천히 변하는 엔빌롭에 요게 뭐냐면 여기서 오는 식이고 그 안에서 빨리 진동한다 이거야. 그럼 전체 이게 뭐냐면 빨리 진동한 소리 진동수는 거의 비슷한데 소리의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우리 이런 걸 비트라고 해요. 그래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맥놀이 진동수는 얼마냐? 맥놀이 진동수는 커졌다 이쪽으로 할 때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커지나? 아니 여기서도 커지죠. 그죠? 한 번 진동할 때 두 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생길 때 요거의 2배야. 맥놀이 진동수는 그거의 2배예요. 그래서 보니까 두 개의 각 진동수의 차이만큼 진동수를 보면 맥놀이 진동수는 두 개의 진동수의 차이만큼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옛날에는 피아노 조율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소리급세라고 해서 왜 요새는 학생들이랑 나랑 세대가 달라서 여러분들은 소리급세를 안 봤을 수도 있어. 다음같이 생긴 거에다가 이거 한번 땡 때리면 이게 고유 진동수로 진동하는데 역시 A음으로 진동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피아노 조율사가 이거를 치고 건반을 이렇게 A를 쳐서 둘 잘 들어서 맥놀이가 생기는 거를 보면서 맥놀이가 없어지도록 피아노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게 피아노 조율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런 거 안 쓰고 휴대전화에 앱이 있죠. 그래서 피아노 조율사가 요새 휴대전화 때문에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휴대전화 앱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있고 피아노 소리를 들어서 그거에 두 개의 맥놀이를 측정해서 그 차이를 숫자로 알려주는데. 그래서 몇십 년 전에 휴대전화 앱이 이런 게 없었을 때 마침 집에 그땐 피아노가 있을 때여서 조율을 하러 왔어. 그래서 퇴근하고 왔는데 피아노를 막 누가 조율을 해. 그래서 뭐 하는 거니까 피아노가 망가졌어. 그랬더니 조율을 하는데 그럼 맥놀이를 이용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 그럼 단어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차이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급사를 땡 친 다음에 입에다 물고 피아노를 치면 맥놀이가 생기면 차이를 듣는 게 아니라 머리가 울린대. 맥놀이 진동수로 머리가 울린대. 그리고 손은 두 손을 쓸 수 있대.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20년 만에 거의 다 없어졌죠. 맥놀이.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다니면서 경험을 하죠. 뭐냐면 앰뷸런스가 건너먹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삐뽀 하고 가죠. 그래서 저 차가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지나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앰뷸런스의 그 진동수를 바꿔서 가면서 하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소리를 내는 게 자기한테 다가오거나 멀어지면 관측자가 측정하는 진동수가 달리 측정되는 게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는 그때
우리는 요새 자동차 가지고 가지만 그 도플러가 할 때는 기차에서 연주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걸 보면 음원이 있어. 소스라고 해서 S. 귀만 그려놓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관측자, 디텍터, 관측자. 소리를 내는 음원과 관측자가 있어요. 그럼 소리를 어떻게 듣냐? 점으로 된 음원에서 소리를 막 내. 일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걸 낸다고 칩시다. 소리를 내면 소리가 점에서 쭉 퍼질 거 아니에요? 쭉 퍼지는데 그걸 시각화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린 게 뭐냐면 파동이 이렇게 되면 파동이 제일 높은 데만을 그려서 이렇게 그거를 원으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요 하나 다음 줄 사이의 간격이 한 파장이야. 한 파장인 걸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게 람다죠. 그래서 여기서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휘어 있지만 멀리 있으면 거의 펴져 가지고서 이런 거 파면이라고 그러는데 파면이 한 파장 이렇게 쭉 들어오죠. 그죠? 쭉 들어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t라는 시간 동안 요게 높은 점이 몇 개 지나가냐 하면 그러니까 t라는 시간 동안 소리가 속도가 v니까 vt만큼의 거리만큼에 있는 요 파동이 우리 귀를 지나가죠. 귀를 지나가는데 vt만큼의 거리 안에 있어요. vt만큼 거리 안에 그러면 진동수라는 게 뭐냐면 이 중에 최대값이 몇 번 지나가나 길이 시간 t 동안에 최대값이 몇 번 지나가는가가 진동수죠. 그죠? 최대값이 몇 번 지나가나 다시 말하면 이게 몇 번 지나가냐 하는 거예요. 진동수는 전체 거리가 t 동안 vt라는 거리를 온 게 그동안 파장이 몇 개냐? 파장이 몇 개 지나갔냐? 그 길이를 람다로 나눠주면 vt 안에 있는 파동이 몇 파장인가 알죠? 그거를 시간 t 동안 몇 파장이 지나갔냐? 그게 바로 진동수죠. 최대값이 그게 바로 t가 서로 v. 다음과 같이 우리 측정한다 이거예요. 둘 다 정지해 있으면. 이제 음원이 다가오는 경우, 앰뷸런스가 다가오는 경우, 혹은 앰뷸런스 정지했는데 사람이 측정한 게 오는 경우, 두 경우가 약간 달라요. 두 경우가 왜 다르냐? 아니, 음원이 있고 관측자가 있으면 음원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랑 내가 이렇게 가는 거랑 상대 속도는 똑같은데 왜 두 개가 달라야 하나요? 왜냐하면 소리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정지한 좌표계가 존재해요. 그게 뭐죠? 공기가 정지한 좌표계가 존재하죠. 공기가 정지한 좌표계에서 정지한 공기에 대해서 뭐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나중에 빛의 경우는 진공에서 빛이 지나가는데 진공의 경우에는 매질이 정지한 좌표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소스가 움직이나 관측자가 움직이나 그 결과는 똑같지만 소리의 경우에는 관측자가 움직이느냐, 음원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도플러의 효과는 달라지는데 우리 강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